안녕하세요. 러닝 초보 김대리입니다. 혹시 러닝만 하면 무릎이 아프진 않으신가요? 러닝을 꾸준히 하고 있고 체력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5km 정도 뛰고 나면 무릎이 찌릿찌릿하고 내가 달리기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러닝 영상을 이리저리 찾아보니 제가 놓치고 있던 데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케이던스였습니다. 저도 워치 기록에서 케이던스를 보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케이던스가 러닝 자세와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러닝할 때 무릎이 왜 아픈지, 케이던스란 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초보 러너는 케이던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초보 러너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러닝을 하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보통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무릎이 약한가? 러닝이 나랑 안 맞나? 러닝화를 잘못 샀나? 물론 무릎 통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계속 아프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무조건 러닝 자세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초보 러너라면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발을 어디에 떨어뜨리고 있는가입니다. 초보 때는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발을 앞으로 쭉 뻗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멀리 가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발을 몸보다 너무 앞쪽에 내밀어서 착지하는 걸 오버스트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달리면서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보폭이 크면 잘 달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특히 육상 선수들 보면 엄청 큰 보폭으로 쭉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초보가 그런 자세로 달리려고 하면 그냥 무릎만 아프더라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케이던스입니다. 케이던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때까지 뭔지 모르다가 이번에 공부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케이던스는 1분 동안 내가 몇 번 발을 내딛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단위는 SPM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케이던스가 160이라면 1분 동안 발을 총 160번 내딛는다는 뜻입니다. 갤럭시 워치 같은 러닝워치를 차고 뛰면 이렇게 케이던스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속도는 크게 보면 보폭과 케이던스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에 멀리 가느냐 아니면 발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초보 러너가 빨리 달리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발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본능적으로 그냥 발을 앞으로 멀리 뻗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폭은 커지고 케이던스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죠. 그리고 발이 몸보다 너무 앞에 떨어지면 뒤꿈치로 땅을 쿵쿵 울리며 달리게 되어 부상 위험도 있을 뿐더러 에너지 손실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원래 러닝하던 방법인데 들어보시면 팍팍팍팍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뛰고 있는 거죠. 어쩐지 다른 러닝 채널에서는 뛰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발소리가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니만 제가 잘못 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보 러너라면 보폭을 무작정 크게 만들기보다 조금 더 짧은 보폭과 가벼운 리듬으로 달리는 것을 먼저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던스를 검색해보면 꼭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80입니다. 케이던스는 180이 가장 좋다. 180에 맞춰서 뛰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케이던스를 높여서 달려봤거든요. 평소 러닝이 케이던스 150에서 160 정도였다면 이번 러닝은 무려 188이었는데요. 야, 이거 케이던스를 하루 만에 억지로 올리니까 몸에 바로 무리가 가더라고요. 이거 뛰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누워서 요양했지 뭡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180이라는 숫자를 모든 러너가 반드시 맞춰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키, 다리 길이, 속도, 러닝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케이던스로 달려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18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내가 너무 큰 보폭으로 무겁게 달리고 있지 않은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케이던스가 155라고 해서 나는 러닝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케이던스에서 조금 더 가볍고 자연스럽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뛰어야 할까요? 저는 초보 러너라면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폭을 억지로 넓히지 않는다. 빨리 달리려고 발을 앞으로 쭉 뻗지 마세요. 이렇게 멀리 뻗는 느낌보다는 내 몸 아래에 발을 가볍게 툭 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달려보세요. 멀리 뻗으려고 하지 말고 발이 몸 아래쪽에 수직으로 가까이 떨어진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무릎을 높이 들고 다리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간결하게 발만 살짝 들었다 놓는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던스를 갑자기 180으로 올리지 않는다. 현재 케이던스가 155라면 하루 만에 갑자기 180으로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160 정도, 익숙해지면 165,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보는 겁니다. 특히 제 영상을 보는 초보 러너분들은 제가 시행착오를 먼저 해봤으니 억지로 케이던스 올리려고 했다가 고생하지 마세요. 세 번째, 숫자보다 발의 리듬에 집중한다. 케이던스를 올리는 게 어렵다면 발부터 억지로 빨리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팔의 리듬을 조금 짧고 가볍게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 크게 휘두르는 것보다는 뒤로 가볍게 툭툭,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리도 그 리듬을 따라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10초 정도 톡톡톡톡 가볍게 발을 굴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며 천천히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으로 러닝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리듬을 유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힘으로 발을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가볍게 만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러닝할 때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케이던스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 러너라면 내가 너무 큰 보폭으로 달리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무릎을 너무 높게 들고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던스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케이던스 180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짧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뛰어보니까 케이던스 숫자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케이던스를 신경 쓰다 보니 동작이 간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착지하는 발이 몸 앞이 아닌 몸 중앙에서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 전체가 닿는 느낌. 러닝 유튜브 보면 이걸 미드풋으로 달린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초보에게는 이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케이던스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러닝 워치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서 페이스는 몇 분이어야 하고, 심박수는 몇이어야 하고, 케이던스는 180이어야 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 보면 재미있고 시원해야 할 러닝이 재미없고 깝깝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러닝을 하루 이틀 뛰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길게 보고 우리는 러닝을 단 한 번만 하더라도 재미있고 몸에 무리 안 가게 해야 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제 몸에 맞는 러닝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워치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고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 10km나 하프 마라톤도 도전해보는 날이 언젠가 오긴 하겠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러닝할 때 무릎이 아프셨다면 오늘 한번 러닝워치나 스마트폰에서 본인의 케이던스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몇 정도가 나오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더 뛰기 좋아질 가을을 앞두고 여름의 끝자락에 뜨거운 땀방울 흘리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저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리였습니다.